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NRC 보상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맡은 강사 서두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주력 상품이 뭐라고 했죠?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신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불요금제예요. 선불폰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폰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판매해서 마진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대리점 수익 구조로 소비자를 유치를 하고 거기서 우리는 돈을 벌어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선불요금제, 알뜰폰, 선불폰,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선불폰이 어느 정도 대중화를 이루고 있죠. 자,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종합유통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상품을 개발을 해서 질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함유량까지도 굉장히 질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또 유통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상품 전달을 하고 거기서 우리는 또 수당을 벌어가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전달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에 어떤 게 지금 깔려 있나요? 어플리케이션 다 하나씩 깔려 있죠. 어떤 어플리케이션? 바로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을 설치를 했어요. 왜 설치를 했나요? 내가 필요한 물건을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구매하고 싶어서 설치를 하신 거 맞죠? 이거를 그냥 편리함으로 묻겠습니다. 편리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바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개발되어 있느냐? 바로 iMall7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상품들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상품을 가지고 우리가 유통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상품을 그러면 누가 쓰느냐는 거예요. 바로 대중성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쓰는 핸드폰, 그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유통을 한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을 한다.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수도, 전기, 가스 다 필요하시죠? 근데 이건 아직 민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통신만 민영화가 돼 있죠. 이 통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넣었어요. 지금은 남자, 여자, 그리고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나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핸드폰을 쓰고 있죠. 자, 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핸드폰이요, 결국에는 매시매분 매초 계속 소모가 일어나는 제품이더라. 왜? 눈 뜨고 눈 감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검색도 하고요, 내비게이션도 하고요. 또 무엇을 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시매분 매초 소모가 일어나는 제품이더라. 시대성을 띠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절대성이에요. 절대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품군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 전기, 가스, 통신은요, 이제는 우리가 실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상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소비를 합니다. 소모를 하는 거예요. 자,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재구매는 어떻게 될까요? 재구매율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우리가 매달 쓰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무엇을 내요? 요금을 내죠. 선불은요, 내가 먼저 사용할 요금제를 먼저 납부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체에 대한 고민거리도 없습니다.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품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유통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 세 번째,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플랜입니다. 먼저 이 플랜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회원입니다. 회원은 처음에 만 19세 그리고 성인 남녀면요, 누구나 다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무료입니다. 돈 들어가지 않아요. 회원 가입만 하더라도 우리의 상품을 저렴하게 쓸 수 있는 혜택을 가져갈 수 있죠. 그 다음에 DT, 골드,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스타 다이아몬드, PM, IM 이러한 순으로 우리는 직급이라는 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 기초사업 설명회 들어보시면은 거기에도 이제 간단하게 나옵니다. 우리 회사는 글로벌 회사로 이제는 진출할 회사예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회사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글로벌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A사, G사
우리 이제 인터넷 쇼핑몰 보면은 있죠. 거기에 등급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석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공통어로 사용하는 게 이제 보석류다 보니까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보석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회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선, 결국엔 소비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1회선,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이제는 NR 커뮤니케이션에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회선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선불요금제를 유통하는 대리점 사업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대리점을 해요. 그러면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당연히 제 거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겠죠. 왜? 친구가 가족이 하니까. 그렇게 모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또 모집을 해요. 2회선, 3회선 이렇게 소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회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가.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상품군들이 있어요. 즉, 맨 처음에는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먼저 내가 통신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회사에서 유통하고 있는 이런 상품들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를 해보는 거예요. 소비를 해보고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느냐? 바로 나와 같이 저렴하게 소비를 하고 이러한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전달을 한다는 그런 전달하는 행위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저는 이제 사업자로 진행되는 거죠. 결국엔 내가 써보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쓴 느낌을 전달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MV라는 용어가 이제 나올 거예요. MV가 무엇이냐? 바로 NRC 볼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는 수당과 지급을 가는데 필요한 용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MV에서 우리 통신과 상품에 대해서는 MV가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거기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만원이라는 요금이 충전이 됐어요. 매출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은 선불요금제는요 81%를 우리 매출로 인정을 해줘요.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 소비가 발생이 돼서 매출이 발생이 됐을 때, 소비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됐을 때 몇 퍼센트를 잡아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요 81%를 잡아줘요. 근데 왜 100% 혹은 90% 잡아주지? 10%는 세금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90%죠. 거기에 10%는 회사 운영비로 사용을 해요. 두 번째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90%, 세금을 제외한 90%를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상품에 보면은 MV가 있어요. 그 MV의 30%를 추가적으로 포인트로 잡아줍니다. 자, 우리는요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한다. 3개의 코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요 바이러니 마케팅이에요. 두 라인으로 형성이 돼서 진행을 합니다. 중복 아바타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아바타를 가지고도 충분히 추가적인 소득을 벌어갈 수 있는, 즉 한 개의 코드, 한 개의 대리점만 내주는 게 아니고요, 회원 가입을 했을 때 3개의 코드, 3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쪽 수당을 지급을 해요. 작은 쪽 수당. 바이러니는요 큰 쪽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쪽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한, 그리고 보상 플랜에 대해서 검증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4가지는 정말로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이냐. 이제 막 시작한 나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여기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느냐. 두 번째, 수익의 역전이 가능하느냐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나도 먼저 시작한 사업자보다 내가 열심히 한 노력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구매. 거기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내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느냐. 네 번째는 유지 조건이 까다롭냐 까다롭지 않느냐를 보시면은 이 보상 플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시고, NRC 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요 이 4가지 기준으로 검증 검토를 해보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후원장려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는 총 4번을 마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1일부터 8일을요 1차 마감이라고 해요. 9일부터 15일은요 2차 마감, 16일부터 23일을 3차 마감, 24일부터 말일을요 4차 마감이라고 해요. 즉 우리는 총 4번의 마감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보름으로 정산을 해요. 보름 정산을 한다.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를 환산을 했죠. 그거를 묶어서 그 달 당일에 지급을 해요. 30일날 말일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 2개 주를 또 다시 정산을 해서 그 다음 달 15일에 수당을 지급해요. 총 2번으로 나눠서 수당을 지급을 한다. 우리 회사는요 설립일에 단 한 번도 수당 지급일을 미뤄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는요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이득일까요 안 이득일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득이죠. 왜? 거기에서 높은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자까지도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정통 네트워크 회사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죠. 근데 우리 회사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일날 빨간 날이에요. 그럼 14일날도 빨간 날입니다. 13일에도 빨간 날이에요. 12일날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뒤로 미루지 않고 앞으로 당겨서 지급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쇼핑몰을 또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했죠. 그 쇼핑몰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발생이 되겠죠. 그럼 그거는 말일에 한 번 지급을 해요. 그러면은 총 3번의 수당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DT랑 골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갈게요. 회원가입은요 무료라고 했습니다. 진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시작 회원가입은요 무료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회원가입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DT는요 40만 MV가 되어 있어요. 골드는요 100만 MV가 되어 있습니다. 뭐야, 그럼 이제부터 뭐 돈 넣고 하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선불 요금을 유통하는 대리점이에요. 일반 대리점에는 무엇이 있죠? 단말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단말기를 유통하지 않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선불 요금제를 유통을 합니다. 소비자가 유치가 될 때마다 우리는 선불 요금제를 양도해줘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보내준 요금을 양도받는 겁니다.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뒷부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DT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라고 이 생각이 드신 분들은요 요금 충전을 63만원 하시면 돼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N스마트 그리고 아이모세븐, 이 2가지가 패키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초사업 설명회에서 들어보시면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골드입니다. 우리 골드는요 126만원의 요금 충전을 하면은 골드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55만원 패키지가 묶여져 있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골드는요 승급 기준에 승급했을 때는 회선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유지했을 때는 1회선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1회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브랜드 체인지 하면 이 회선이 잡힌다 안 잡힌다,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골드는요 승급을 했을 때는 회선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유지했을 때는 2회선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누구를 소비자로 먼저 유치를 하시겠습니까? 친구요? 가족이요? 여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나는 돈을 주고 진행하고 싶지 않아. 뭐하러 돈을 주고 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거를 전달을 해야 돼요. 소비자를 유치한다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가 유통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전달을 했을 때 그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쓰고 만족하는 제품만 유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한 주에 우리는 한 주 마감을 해요. 한 주에 40만 MV를 한꺼번에 한 번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두 번째, 나는 100만 MV를
소비자를 유치를 해서 각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난 그렇게 알고 싶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유통을 한다고 했어요. 명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골드로 한번 진입을 해서 해볼게 라고 해서 요금을 충전했어요. 126만원을 가지고 충전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를 이제부터 유치를 할 거예요. 한 명의 소비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소비자가 5만원짜리 요금제를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5만원짜리라는 요금제를 개통과 동시에 사용을 하니까 선충전을 하겠죠. 선물 요금제이기 때문에. 그 5만원을 나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5만원을 고객님께 보내줍니다. 그럼 잔액은요 126만원에서 121만원으로 낮춰진 거죠.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양도양수를 했죠. 요금을 보내주고 받았습니다. 뭐 한 거예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서비스나 상품이 전달된 거예요. 이것을 유통이라고 하는데 저는 유통을 한 겁니다. 고객님께. 자, 그 다음 달에 고객님이 써보고 그 다음 달에 또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만족을 하면 그 다음 달에 쓰겠죠. 그 다음 달에도 요금을 또 충전합니다. 저한테 요금을 5만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또 5만원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금을 계속 유통을 해주는 거예요. 자, 5만원씩 보내니까 귀찮아. 너무 귀찮아. 20만원을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저는 20만원을 고객님께 요금을 또 양도받고 양수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96만원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5만원 또 보내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또 5만원을 보내주고 그럼 91만원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우리는 종합유통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상품이에요. 엠보임이라는 교육상품인데 이 교육상품 주 3회 3개월 75만원으로 우리는 소비자분들께 상품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나는 영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저한테 현금으로 보내줬습니다. 혹은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요금으로 뭐 한 거예요? 상품을 결제해서 고객님께 전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 16만원이 남았어요. 자, 126만원에서 16만원이 남을 때까지 저는 지금 뭐 했을까요? 저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제가 지금 고객님들께 사기쳤어요? 분명히 이 영상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사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제가 한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소비자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전달함으로써 소비자분도 편리하게 쓰고 저도 그 속에서 요금을 유통하면서 지금 돈을 벌어가고 있는 이 흐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족분들 이제 브랜드 체인지 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내가 대리점 사장님인데 대리점을 오픈을 하고 선물용품제를 유통하고 있는 그런 사장인데 저한테 가족들이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제 여동생 그리고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NR커뮤니케이션에서 유통하고 있는 엔텔레콤 쓰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벌써 제가 지금 한 6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요. 6년 동안 지금 단 한 번도 다른 통신사에 가지 않고 쓰고 계세요. 왜 쓰실까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불편하면 안 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은 편리하게 쓰고 있어요. 생활필수품까지도 우리는 소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정보 전달을 함으로써 소득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재고를 떠안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도 굉장히 커요. 유통에는요. 근데 저는 유통을 하는데 재고를 가지고 유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한다는 겁니다. 재고가 어디 있어요? 가상의 공간 안에 있죠. 우리가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돈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내 지금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그리고 우리 페이 기능 아시죠? 요새 대기업에는요 여러 가지 페이들이 있습니다. S사, N사, 그리고 K사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페이 기능을 쓰고 있어요. 먼저 넣어 놓고요 돈을.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플랫폼 안에서 소비를 하면은 할인해 줄게.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거 다른 게 있나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좀 다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비는요 여기부터가 좀 중요해요. 자, 루비는요 처음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루비라는 직급을 갔을 때 어떠한 행위들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소비자 그리고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혹은 소비자를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루비까지는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1위부터 1차, 2차, 3차, 4차라고 말씀드렸어요. 1차부터 2차 합산해서 300만 MV가 만들어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루비가 된다는 겁니다. 3차에서 4차 300만 MV가 만들어졌어요. 나는 루비가 돼요. 한 주에 300만 MV가 발생됐다? 그래도 루비가 됩니다. 근데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요. 1차, 2차에서 안 됐어요. 그럼 2차에서 3차, 3차에서 안 됐어요. 3차, 4차 안 됐어요. 그러면은 4차에서 1차. 결국에 연속적으로 150만 MV, 150만 MV가 발생이 돼서 300만 MV가 합계가 되면은 나는 그때부터 루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영업력을 가지고 있고요. 혼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루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올 수도 있고요. 이 루비 안에서 지급되는 보상 플랜 안에서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다 벌어갈 수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팀워크 사업입니다. 팀 사업이에요. 즉, 루비라는 직급을 유지하는 사업자들을 얼마만큼 많이 하부에 만들어지느냐. 나와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윗사람들만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결국에는요,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빠르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 루비라는 직급, 골드라는 직급, DT라는 직급을 가시고, 달성을 하고, 유지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 가시는 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지금 돈을 벌어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속에서 유통을 하고 있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죠. 이분들을 사업을 하는데 경험이 없어요. 노하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노하우들을 선배 사업자들이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같이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 장려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원을 하면서 이분이 여기에서 올바르게 유통을 하고요. 그 속에서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즉 루비라는 직급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저는 다음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제가 이 부분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도와주는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경험 사업입니다. 경험을 알려주는 사업이에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어떻게 해요? 좌우측에 우리는 2명씩을 만들면 돼요. 2명씩 이러한 돈들을 벌어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루비라는 에메랄드라는 직급을 달성할 수 있어요. 에메랄드라는 직급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또 달성을 해야 돼요. 다음 직급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 안에서 또 누군가는 이 속에서 같이 일을 하겠죠. 그분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게끔 직급을 갈 수 있게끔 저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좌우측에 에메랄드가 2명씩 나온다. 에메랄드라는 직급이 2명씩 나왔을 때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가는 거죠. 그리고 스타 다이아몬드는요, 이해력이 있으신 분들,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스타 다이아몬드를 가려고 하면 다이아몬드를 2명씩 만들면 되겠구나. 크라운드는요, 스타 다이아몬드 2명씩. 그리고 PM은요, 크라운 다이아몬드 2명씩. IM은 PM을 2명씩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2명씩 만든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동참해 보세요. 이게 정말 쉬운지 어려운지 맛을 보면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정말로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 진짜 좋은 돈을 벌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건 진짜 좋은 건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쉽다라고 해서 돈 많이 벌 거라고 해서 이렇게 유혹하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서 정도 경영을 하고요. 원리 원칙대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러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위치가 돼 있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원 장려금 지급 기준입니다. 산정 및 지급 기준인데 우리는 7가지로 있어요. 소매이익부터 엔텔레콤 장려금까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소매이익입니다. 자, 소매이익은 뭐냐? 결국에는 이거예요. 소비자가와 회원가가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소비자가로 소비자분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회원가로 제가 당연히 상품을 구매를 하겠죠. 그리고 유통을 한 겁니다. 그 유통에 대한 대가는요, 거기에 대한 마진을 제가 남기는 거예요. 그 10만원짜리 상품을 전달을 했는데요. 이게 회원가가 예를 들어서 9만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의 소매 마진이 남을까요?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10,000원이라는 소매 이익을 남긴 거예요. 10,000원이라는. 이 10,000원이 적을까요? 쌓이면 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10,000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여기서 소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 얼마를 잡아준다고 했죠? 30% 잡아준다고 했죠? 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몰7입니다. 아이몰7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볼게요. 샘소 나이트라는 이 상품인데요. 네이버 최저가를 보면은 16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NR 커뮤니케이션에서 보니까요, 아이몰7에서 보니까 얼마의 상품을 유통을 하냐? 바로 11만 9천원의 상품을 유통을 합니다. 11만 9천원의 상품을 유통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화면이 띄워졌을 거예요. 16만 4,990원에 11만 9천원을 빼면은 45,000원, 45,490원이 저는 할인이 이미 받은 셈인 거예요. 최저가에서. 근데 여기 보면은 MV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 가방을 사더라도 추가적으로 뭐예요? 또다시 매출을 잡아준 겁니다. 회사에서. 무엇만으로도? 소비만으로도. 자, 그러면 내 주변에 이러한 가방이 필요한 소비자들 혹은 친구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전달해 보시면은 거기에서 소비자도 그리고 내 친구도 저렴하게 물건을 사고요. 저는요, 그 상품을 전달함으로써 추가적인 소득을 또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는 거죠. 적립금까지도 지급을 합니다. 5,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MV가 나에게 인정이 되고 적립금까지 받아간다고 했을게요. 내가 자체적으로 소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저 얼마의 할인을 받은 걸까요? 69,990원이에요. 맞나요? 자, 다음은요. 이 청소기입니다. 청소기. 스위스 밀리터리. 이 청소기인데요. 네이버 최저가를 보니까 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40만 6천원. 근데 우리 아이몰에도 똑같은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여기를 보니까 27만 4,500원의 상품을 유통을 해요. 즉, 결국에 뭐냐? 여기, 이 할인된 금액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이세요? 오른쪽에? 13만 1,500원이 우리 아이몰에서 소비를 했는데, 이미 할인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렴하게. 뭐만 했는데? 브랜드 체인지만 했는데. 이해하시죠? 그랬을 때, 이거는 너무 저렴하게 파다 보니까 적립금은 없어요. 근데 MV를 한번 보세요, MV. 22만 2천 MV예요. 22만 2천 MV. 자, 이거를 청소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10명에게만 우리 전달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22만 2천 MV를 10명에게. 그럼 300만 MV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또 직급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행위는 뭐예요? 저렴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합산해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더 많이 이익을 가져가더라. 결국에는 윈윈 되는 거예요. 윈윈. 생산자, 소비자 누구나 다 같이 윈윈이 되더라. 자,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추천장려금, 매출장려금, 직급장려금, 직급승급, 축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추천장려금이에요.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신규 추천장려금.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가입을 했을 때 혹은 은행 어플에 가입을 했을 때 거기 추천코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왜 추천코드가 들어갈까요? 이러한 정보를 준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NR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정보 전달을 해서 회원가입을 했어요. 회원 가입만 했다고 해서 그 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신규로 DT 혹은 골드로 지급을 했을 때 나에게 추천장려금 7만원을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100만 MV든 40만 MV든 거기에서 우리가 인정되는 건요, 딱 20만 MV를 잘라서 7만원, 거기에 35%, 그래서 7만원을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이렇게 매출에 대해서 그거를 삭감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 7만 원이라는 돈을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을 하느냐? 바로 이 추천 장려금, 추천인이 등록이 됐을 때 이 추천인에 대한 20만 MV에서 35%를 인정을 해서 7만 원을 준다. 근데 이거는요, 이 가입에 제한은 없습니다. 내가 10명을 하고 싶으면 10명 하셔도 되고요. 100명 하고 싶으면 100명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이라는 게.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셔도 받으면 좋긴 한데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특혜를 주면 좀 더 좋겠죠. 골드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고요. 내가 골드 직급자일 때 신규 DT 혹은 골드 사업자가 나오면은 이러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수당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리고 추천 코드 하나만 한 번만 받아갈 수 있어요. 자, 매출 장려금은요, 우리는 작은 쪽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급 기준은 옆에 보시면은 매출 장려금 표가 보이실 거예요. 좌우측으로 봤을 때 대실적과 소실적을 나눕니다. 여기에서 왜 대실적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데, 소위 말해서 혹시 윗대가리만 돈 벌어간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맨 윗사람, 먼저 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돈 벌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정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데, 그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 한 여성분이 나왔습니다. 이 여성분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양쪽 라인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조직을 만들어서요. 근데 나는 정보 전달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밑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만들어낸 매출에서 제가 돈을 벌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게 정말 합리적일까요? 공정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쪽을 줍니다. 왜? 바로 윗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윗쏠림. 그리고 두 번째는 줄석입니다. 먼저 시작했다라고 해서 혜택을 받아가는 거, 물론 당연히 먼저 시작하면 좋습니다. 왜? 여기서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유통망,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소비자 군단에서 만들어진 이 매출에 대해 인정을 먼저 받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줄서기를 함으로써 단순히 돈을 벌어가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윗쏠림도 방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요, 직급, 승급, 축하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급을 이제 달성을 할 거예요. 직급을 달성을 하는데, 루비는요, 직급을 한 번 달성하고요, 혹은 유지할 때마다 3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두 번 유지를 한다? 얼마나 돈을 벌어갈까요? 60만 원. 네 번 한다? 120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려고 25만 원 돼 있죠? 이거는 점당 포인트라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이거는 점당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루비 사업자, 에메랄드 사업자까지는요, 최소 25만원, 그리고 에메랄드 사업자는 40만원까지 직급장려금을 보장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이아몬드는요, 120만원, 120만원을, 그리고 4번 유지했을 때 480만원. 스타 다이아몬드는요, 200만원, 800만원, 그리고 크라운 다이아몬드는 300만원, 1200만원, PM은 400만원, 1600만원, 그리고 IM은요 500만원, 2000만원까지 돈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바로 이 직급 장려금으로 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좀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이 직급을 그 회차에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그리고 유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유지하는 사람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에 따라서 요거에 대한 소득은 약간의 편차는 있으니까 그럼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비라는 직급을 승급을 했을 때 저는 40만원 상단의 상품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메랄드를 달성을 했을 때 요거 50만원, 유지를 했을 때는 요거 5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도합 100만원인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금처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요금을 가지고 내가 유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현금이 아무래도 좋겠죠. 이 현금을 보시면은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달성했을 때 150만원, 그리고 드림투어까지 보내드립니다. 혼자 가요. 이 다이아몬드를 유지했을 때 150만원이라는 현금을 또 지급을 합니다. 자, 스타 다이아몬드는요, 현금으로 500만원, 그리고 이때부터는 부부로 또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유지를 했을 때는요 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크라운 다이아몬드는요 현금 2천만원, 드림 투어를 가는데 업그레이드로 가요.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 스타 다이아몬드, 크라운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유지했을 때 2천만원을 받습니다. PM은요 현금 1억, 그리고 드림 투어도 마찬가지로 보내드려요. 달성을 했을 때 마찬가지 1억. 그리고 현금을 IM을 달성했을 때 3억, 유지했을 때 3억 원이라는 이 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지급을 합니다. 자, 매출 장려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매출 장려금은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100만 MV로 제가 좀 측정을 할게요. 골드로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골드로 이제 사업자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이 직급자들을. 1회차에 100만 MV, 100만 MV가 발생이 됐어요. 2명의 사업자를 한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한 거예요. 근데 이제 2명의 사업자를 제가 모집을 했는데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보들을 전달을 하겠죠. 그랬을 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저도 모집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사업자를 모집을 했을 때 다음 회차, 2회차에는요 200만 MV가 발생이 된 거예요. 왜? 2명씩 또 사업자를 모집을 했으니까 한 회차에. 그러면은 200만 MV에 얼마를 벌어가요? 20만원. 자, 그렇게 계속 그러한 이러한 매출 구간에, 매출 장려금 이 구간에 이렇게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0번째, 이거는 이론입니다. 이론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가능한 건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5억 원이라는 매출이 10번째에 발생이 돼요. 이게 배징의 법칙입니다.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이렇게 매출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이러한 매출 구간으로 돈을 벌어 가는데, 처음 시작한 사업자도 일본 사업자 있겠죠. 20년 전에 시작한.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한 나도 마찬가지로 이런 매출 장려금 구간에서 돈을 벌어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점당 포인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점당 포인트가 뭐냐면요, 100으로 봐주세요. 100으로. 회사에서는 재원이 한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비라는 직급, 에메랄드라는 직급, 다이아몬드라는 직급, 이것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사업자들이 많아지면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 안에서 회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1.0에서 많아질 경우에는 낮춥니다. 점당 포인트가. 반대로 그 직급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적다. 그러면 이 점당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근데 기준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35% 법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점당 포인트제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DT 플랜과 골드 플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업자를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들 DT로 하셔도 돼요. 골드로 하셔도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DT로 하셔도 돈을 번다는 거예요. DT로 내가 사업자를 유치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1회차에는요 40만 MV에 32,200원을 벌어가요. 두 번째는요 80만 MV가 만들어진 겁니다. 88,000원. 자, 그렇게 10번째, 10번째 차까지 가니까는 매출 장려금, 즉 MV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 MV 속에서 나는 돈을 벌어가는 건데, 결국에는 얼마의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700만 원의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골드 플랜을 갔을 때는요, 자, 저는 100만 MV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100만 MV. 골드 대리점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자, 소실적에 100만 MV가 발생이 됐네요. 저는 신규 추천 장려금을 얼마로 가져가는 거예요? 14만 원을 벌어갑니다. 내가 골드 이상의 직급자일 때. 근데 옆에 있는 DT는 왜요? 내가 DT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DT로. 자, 이번에는 골드입니다. 자, 내가 골드로 진입을 해서요, 골드 사업자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자, 소실적에 100만 MV가 발생됐습니다. 2명을 추천을 했어요. 신규 추천 장려금 14만 원. 매출 장려금은요, 100만 MV에 11%.
11만 원을 받아갑니다. 직급장려금 없죠? 회차 수당은 25만 원을 벌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2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모집을 하지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추천장려금 받아가지 않아요. 매출장려금은요, 20만 원을 벌어갑니다. 200만 MV의 10%. 직급장려금은요, 이때부터 내가 루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벌어가느냐? 30만 원을 받아가요. 그래서 50만 원이라는 돈을 벌어간 겁니다. 이번 회차에. 자, 두 번째는요, 또다시 2명의 사업자를 모집을 합니다. 2명씩. 이렇게 배정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400만 MV가 발생이 됐어요. 여기에 저는요, 루비라는 직급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400만 MV에 어디 구간에 걸려 있는 거예요? 32만 원을 벌어가는 그 구간에 제가 있는 거예요. 직급을 유지합니다. 루비. 그러면 제가 얼마 벌어가요? 62만 원. 자, 다음은요, 800만 MV가 발생이 됐습니다. 800만 MV가 발생이 됐는데 좌우측으로 루비라는 직급이 2명씩 이제는 형성이 돼요. 그러면 저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에메랄드라는 직급이 달성합니다. 자, 에메랄드 직급을 달성을 하고 유지했을 때 매출장려금과 직급장려금을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에메랄드 직급을 달성했을 때 64만원, 직급장려금 60만원, 124만원. 두 번째 유지를 했을 때는요, 112만원, 직급장려금 60만원, 그리고 176만원을 벌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요, 계속 배정으로 가다 보니까는 저는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달성했습니다. 다이아몬드 3200만 MV에 192만원을 제가 회차수당을 받아가요. 그리고 직급장려금은 120만원을 벌어갑니다. 312만원을 받아가죠. 다음 또 6400만 MV가 발생이 됐어요. 300만원, 그리고 120만원, 420만원. 이렇게 돈을 벌어간 거예요. 8100 이상의 매출이 발생되면 스타 다이아몬드 직급까지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어요. 고정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혹은 매출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매출이 발생됐을 때. 스타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갔을 때 저는 얼마의 매출 장려금을 벌어가요? 400만원입니다. 400만 구간으로 갔죠. 왜? 1억부터는 4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직급 장려금은요, 200만원. 그러면 저는 600만원의 돈을 벌어가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스타 다이아몬드의 직급을 유지합니다. 저는 2억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700만원을 받아가요. 그리고 직급 장려금 200만원, 900만원. 자, 5억이라는 매출이 발생이 됐습니다.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갔어요. 거기에 매출 장려금은 1000만원입니다. 왜? 4억 이상은 얼마예요? 1000만원. 직급 장려금은요, 300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회차 수당은요, 1300만원입니다. 지금 회차 수당을 봤을 때 똑같이 10번은 내려갔어요. 돈을 못 벌었나요? 아닙니다. DT로 가더라도 돈을 벌고요. 다이아몬드로 가더라도, 골드로 가더라도 돈을 벌어요. 근데 시작점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아까 세 가지 시작점이 있었죠? 소비자들을 모집을 해서 진행하셔도 돼요. 어떤 걸 선택하시더라도 무관합니다. 단 그 선택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시고 책임감 있게 그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돼요. 자, DT 구간은요, 구간 상관없이 그리고 모든 매출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골드는요, 신규 추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주 만에 루비라는 직급을 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프를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어요. 매출로 직급을 가지 않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직 구축과 거기에서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 검증을 하는데 네 가지 포인트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냐? 공정하고 합리적이냐, 수익의 역정이 가능하느냐,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냐, 유지가 가능하느냐. 자, 공정하고 합리적이냐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한선 제도가 있어요. 상한선 제도란 뭐냐? 100억 원의 매출이 발생이 됐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거기에 35%를 법정 한도 내에 우리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럼 35억이라는 돈이 회사의 재원으로 남겠죠. 자, 그러면 1번 사업자에게 고생했으니까 먼저 시작했으니까 5억, 2번에게 4억, 세 번째에게 3억, 그 다음에 2억, 이제 시작한 나는요. 돈 어떻게 벌어갈까요? 이 상한선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매출 장려금 이 구간 안에서 이제 시작한 1번 사업자도, 지금 시작한, 그 전에 시작한 1번 사업자도, 이제 시작한 나도 이 매출 구간, 이 매출 장려금 이 구간 안에서 돈을 벌어간다는 겁니다. 한 주 맥시멈 얼마요? 1000만원. 그럼 4번 우리가 마감한다고 했죠? 얼마의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4천만원의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수익의 역정이 가능하느냐? 자, 이거는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안경도 끼고 있고요. 제 캐릭터 맞죠? 좌우측에 사업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에 계신 남자분이 저보다 더 열심히 한 거예요. 보니까 좌우측으로 보니까요, 한쪽에 A팀에는요 1000만원, B팀에는 1200만원이라는 매출이 발생됐습니다. 1000만원에 어디 구간에 있는 거죠? 8% 있죠? 80만원이라는 돈을 벌어갔어요. 근데 저는요 열심히 저도 했습니다. 200만 MV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만한 매출을. 그러면 저는 200만 어디 구간에 있죠? 10% 구간에 있죠? 그럼 저는 20만원이라는 돈을 벌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한, 저보다 늦게 시작한 사업자가, 여러분들이 저보다 돈을 벌어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안 커요? 크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얼마만큼 여기서 참여를 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행동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과는. 자, 세 번째는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냐? 자, 우리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먼저 내가 소비를 하고요, 그 소비에 대한 경험을 전달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가진 노하우들이 있죠. 그 노하우들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시작한 사업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30명을 먼저 모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30명이라는 소비자를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 30명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가지고 있겠죠. 그 노하우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한 내 파트너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한 사업자들이 이 노하우를 배우겠죠. 그 노하우를 또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자들에게. 그렇게 30회선, 30회선, 30회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하는 겁니다. 어려울까요? 누구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참여만 한다면 되는 거예요. 참여만. 자, 그렇게 해갖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같이 가볼게요. 배중의 법칙으로. 처음에 1회차에는 30대가 됐지만요, 둘이 같이 하니까는 몇 대가 된 거예요? 60대가 된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사업자에게 또 알려줬더니 그 다음 회차에는 몇 대가 된 거예요? 120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10번째 10개월 혹은 10년 만에, 혹은 그보다 더 단축시킬 수도 있어요. 좌우측을 보니까 15,000대, 15,000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약. 자, 이걸 합산해보니까 약 3만 대가 지금 만들어진 거죠. 자, 우리는 어디 쪽 매출을 준다고 했어요? 작은 쪽 매출을 준다고 했습니다. 즉, 아무리 양쪽에 15,000대, 15,000대 매출이 발생되더라도 한쪽 매출을 가지고 지급을 한다. 자, 5만원이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5만원. 5만원의 통신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들을 15,000명을 모집을 한 거예요. 15,000명을 모집을 했더니 7억 5천만 원이라는 이 돈이 발생이 된 겁니다. 한번 볼까요?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맞죠? 거기에 81%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MV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81%를 계산해보니까 6억 MV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6억 MV가 4개의 주로 또 나눠볼게요. 그럼 1억 5천 MV로 나눠집니다. 왜? 우리 4번 정산을 하니까. 그랬을 때 매출 장려금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1억 구간에 걸려 있는 거죠. 1억 5천 MV. 맞죠? 1억 구간에. 그럼 매출 장려 얼마 벌어간다? 400만원. 이거를 4번 정산하니까 1600만원이라는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스타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유지하는 겁니다. 혹은 달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4번 유지한다? 돈 얼마 벌어가요? 800만원이요. 그럼 이거 합산해 보겠습니다. 얼마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2,400만원이에요. 2,4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에는 소비자를 모집을 해요. 어떤 소비자? 통신 소비자요. 그 소비자가 다음 달에 요금 쓸까 안 쓸까요? 쓰겠죠.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가 고생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해갖고 2,400만원이라는 돈을 벌어갈 수 있게끔 유통망을 만들어 놨어요. 소비자 군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합법적으로 제가 돈 번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말 저는 돈을 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근데 너무 허무맹랑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직업군인을 했었습니다. 직업군인을 했을 때 딱 50만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한 딱 100만원만, 딱 100만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가지고요, 내가 부업으로 진행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2,400이 아니라 200만원 혹은 50만원이라는 돈을 꾸준하게 매달 안정적으로 벌어갈 수 있는 소득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러한 돈을 내가 벌어가고 있는 그러한 당사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상 플랜의 이제 마지막이죠. 유지 조건입니다. 유지 조건이 까다롭냐, 안 까다롭느냐. 자, 보시면은 우리는요, 1회선부터 9회선입니다. 크라운 다이아몬드까지 총 9명의 소비자를 모집을 하면 돼요. 9명. 9명의 소비자를 모집을 하고요. PM, IM은요, 소비자가 없어도 됩니다. 이때부터 너무 고생했으니까 소비자 유치 안 하셔도 돼요. 유지 안 하셔도 됩니다. 크라운 다이아몬드까지 9명인데요. 이 9명 만들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요즘에는 SNS로도 소비자를 모집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소비자들이 계속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얼굴도 몰라요. 근데 전국에서 저에게 문의를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그 소비자들 필요해서 소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유통을 함으로써 이러한 유지 조건까지도 제가 이러한 유지 조건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NRC 비전은 결국엔 이 배정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영업 잘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영업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못합니다. 영업을 잘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정말 영업을 못해요. 결국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거, 능력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거는요, 결국에는 나와 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즉, 배정의 법칙. 다시 말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찾는 거죠. 첫 번째 달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30대씩 개통을 한다고 할게요. 제 친구는요. 저는요, 네트워크로 소비자를 모집을 하겠습니다. 사업자를 모집을 할게요. 첫 번째 달 보겠습니다. 30대를 모집을 했습니다. 제 친구는요. 저는 2명만 모집을 했어요. 누가 더 잘했어요? 당연히 친구가 잘했죠. 두 번째 달에는요, 이 친구를 더 열심히 한 거예요. 60대를 또 개통을 한 겁니다. 왜요? 30대 전달에 30대를 했죠? 이번 달에 30대 또 한 거예요. 매달 30대씩 한다고 할게요. 저는요, 이렇게 4명. 세 번째 달에는요, 똑같이 이분도 90대를 한 거예요. 제 친구도. 저는 세 번째 달에 보니까 8명인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누가 더 잘하고 있나요? 자, 네 번째 달에요, 120대. 저는요, 16명. 다섯 번째 달, 여섯 번째 달, 이거 계속해서 쭉쭉쭉 가다 보면은, 결국에 1년 동안은요, 360명의 소비자를 모집을 한 겁니다. 360개의 회선을 만든 거예요. 저는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연 10,000명이라는 이 소비자를 모집을 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릴까요? 그리고 그 10,000명이라는 소비자를 유치하는데 소비자들이 이탈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매월 2명씩 팀을 찾아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으로 1년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0,000명이라는 소비자 혹은 소비자 이꼬르 10,000명이라는 소비자 그리고 사업자가 모집이 된 겁니다. 왜요? 소비를 하면서 저는 뭐 한다? 유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이면서 사업자가 된 거죠. 그런 사업자들이 1년 만에 모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10,000명을 모집을 하는데 누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죠? 네,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이 배정의 법칙을 활용을 해서 팀을 모집을 한 제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소비자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제 노력은요, 노력 곡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의 돈을 버느냐? 중요하겠죠. 루비라는 직급을 최소 단위로 했습니다. 최소. 자, 내가 한번 내 보름 유지를 한다? 그랬을 때 약 114만원 정도 수당을 벌어가요. 그러면 현금가치 자산으로 봤을 때는요, 8억 원이라는 돈의 자산성 수익을 벌어가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야? 자, 은행에 돈을 넣어놨다고 할게요. 그 이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8억 원의 돈을 그럼 내가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이자를 얼마로 받는다고요? 114만원을 받는다. 자, 이거는 약이에요. 예시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풀로 4번 루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루비. 그랬을 때 얼마가 어떻게 된다? 108만원의 돈을 벌어가요. 그리고 직급장려금은요 120만원. 약 한 달에 228만원을 벌어가는 겁니다. 현금 자산 15억이에요. 에메랄드는 이제 총합만 말씀드릴게요. 에메랄드는 528만원 35억. 다이아몬드는
28만원, 스타 다이아몬드는 2천만원, 크라운은 2,800, PM은 4,400, IM은 6천만원이라는 돈을 최소 벌어가는 겁니다. 최소 단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오셔갖고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버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NR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이 정말 이 마케팅에 대한 가치와 비전은요, 윈윈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의 이 기법은요, 윈윈이에요. 소비자도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 생산, 이 유통에 참여한 사업자들도 여기서 돈을 벌어간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소비만으로도요. 브랜드 체인지만으로. 그랬을 때 좌우측으로 제가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유지했을 때는요, 좌우측으로 에메랄드라는 직급자가 있죠. 그 하부에는요, 루비라는 직급자가 있습니다. 루비는요 12명, 에메랄드는 4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연소득자를 보겠습니다. 2,400만원.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이거 정말 큰 돈이에요. 2,400만원. 그 2,400만원을 안정적으로 벌어갈 수 있는 직급자 루비를 12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에메랄드는요 6천만원, 4명의 연봉자를 만든 거예요. 저는요 이런 연봉자들을 만듦으로써 1억 2천만원을 버는 또 다른 연봉자가 된 거죠. 근데 제가 한 행위는 뭐라고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자, 제가 스타 다이아몬드를 갑니다. 스타 다이아몬드 갔을 때는요 2,400만원을 버는 연봉자가 36명, 그리고 6천만원을 버는 연봉자가 12명이에요. 다이아몬드 직급자 1억 2천만원을 버는 연봉자가 4명입니다. 저는요 2억 4천만원을 버는 연봉자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팀을 유지하고요, 팀을 꾸려나가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게끔 가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NRC의 비전은요, 이러한 안정적인 소득을 벌어갈 수 있는 플랫폼,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통신, 또 하나 아이몰 7이라는 쇼핑몰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이러한 유통망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쇼핑몰 안에는 여러 가지 상품군들이 있죠. 그 상품군들을 또 유통함으로써 추가적인 소득을 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맥락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자는 동안 돈이 나오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지금 여러분들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세계적인 투자가입니다. 워렌 버핏 다들 아시죠?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함 혹은 갈증,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다 풀리지 않을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상세란을 적어 놓을게요. 거기에 저희들에게 문의를 주시면은 언제나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미팅도 저희가 해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